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53년 부자 독재 아사드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자,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도입니다. 이 시리아가 이렇게 생겼고 이쪽이 이제 튀르키예요.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이스라엘, 이쪽이 요르단, 이쪽이 이라크. 이쪽이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 곳이고 여기 11월 30일에 알레포를 점령했고 요 소식까지 제가 강스라이팅 지난번에 전해드리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사실 이 봉기가 물론 이제 내전 자체는 무척 오래된 내전이지만은 봉기가 일어난 거는 11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반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불과 4일 만에 알레포라는 북부의 거점 도시가 함락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하마라는 중부 도시, 홈스라는 중부 거점 도시까지 함락되면서 파죽지세로 홈스 점령됐다는 소식 되자마자 바로 다마스커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소말리아 내전 있었던 그 상황 있죠. 이게 무너진다 생각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부군이 전부군인 양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정부군은 도망다니는 처지가 되거든요. 이건 대세가 기울었다 생각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또한 이런 나라의 정부군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점점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알레포 점령 당시에 이미 그 조선일보에 상징적인 사진 하나가 실렸어요. 탱크가 그냥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정부군이 이미 그냥 전의를 상실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쭉 진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까지 그냥 일거에 그냥 밀려 들어갔다. 이만큼 허약했다라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신문이었더라? 여기 이 지도보다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요거예요. 여기 색깔이 뭐 알록달록합니다.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 여기 보면은 친정부 세력, 이슬람 무장 세력, 친튀르키예 반군, 미국 지원 크루드족, 신원 미상 반군. 복잡해요. 이게 시리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마스커스가 수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 시리아의 정부에서 실제로 그 힘을 미치는 지역은 여기 파란색 지역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좀 원래 그 정부의 그 입김이 별로 작동하지 않던 곳이다. 왜냐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뭐 고대에는 다마스커스라는 데가 우리가 일단 귀에도 익숙하잖아요. 다마스커스라는 게 뭐 그 우마야 왕조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보다 앞서면은 우리 사도 바오로 있죠. 바오로가 이제 기독교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가 중동이긴 하지만 또 기독교적 전통이 그만큼 깊은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민족들이 살고 여러 종파가 살고 물론 이제 그 중동권의 일원으로서 아랍이 이제 대세이긴 한데 기독교의 전통도 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문제는 여기에 대다수는 중동 대다수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수니파예요. 그런데 알-아사드를 위시한 집권 세력은 시아파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을 적으로 둔 불과 한 20%가량의 사람들이 나머지 10%는 또 딴 사람들이고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아사드의 아버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인가 71년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래서 30년 잘 해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간 알-아사드는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한테 이제 그 권좌를 물려주려고 기자 수업도 막 시키고 했었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 형은 그러고 살라 그러고 나는 그냥 외국 가서 편하게 살란다 그러면서 치과의사로 아니다 치과의사가 아니라 안과의사 하여튼 의사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외국에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가지고 떨렁 그냥 안 되겠다 너밖에 없다 그러면 불려 들어와서 후계자 수업을 한 5년 받다가 35살 나이에 시리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 한 10년 집권하고 있다가 우리 다 기억하죠.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아랍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물결은 요란했으나 사실 결과물은 참 초라했죠. 시리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는 근데 근본적으로 다수의 피지배층이 소수의 지배층을 향한 불만이 컸던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압의 수단도 더 격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게 밀다 보니까 이게 밀려난 사람들이 이를 바닥바닥 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밀려나면은 죽음밖에 없다 그러고는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총이라도 한 방 쏴보고 죽자 그러고 그때 내전으로 발발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밀려난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전으로 번진 거예요. 여기서 들어온 게 뭐냐? 수가 70대 20이니까 기본적으로 싸움을 벌리면 암만 정부군이라 그래도 밀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라크인데 여기 이라크를 넘어가면 이란이 있죠. 이란에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여기가 터키가 있고 터키를 넘어가면은 아르메니아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넘어가서 러시아가 있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이 도와줘가지고는 러시아에서 그 뭐래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저항 세력들을 완전히 다 작살을 내놔요. 그래서 저항 세력의 거점을 이쪽에 촌구석 쪽으로 싹 다 몰아넣는 거죠. 싹 다 몰아넣고 그러고는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임금님 놀이 하도록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고 한 10년 넘게 잘 살았는데 딱 몇 년 전부터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여기 이스라엘에서 가자 전쟁이 벌어져. 그리고 가자 전쟁으로 끝내지 않고 레바논에 헤즈볼라까지 때려. 이란이 지원한 게 이 헤즈볼라가 사실은 여기 아사드 정권의 후원 세력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여기서 작살나면서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작살내겠다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에까지 헤즈볼라 그 주둔 지역을 막 폭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헤즈볼라가 여기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두 축 중에서 헤즈볼라가 일단 아웃. 그 다음에 러시아 뭐 한때 냉전시대 세계의 양대축이었는데 그래도 하던 가닥이 있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죽하면은 당장 진해 전쟁하는데 손이 모자라가지고는 북한에 총알바지 하라고 북한군을 데려다 쓰겠냐고. 근데 지금 당장 진해가 그렇게 급해 죽겠는데 시리아에 무슨 군대를 보내. 시리아에 있던 군대들 다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양대축 중에서 이란 빠지고 헤즈볼라 빠지고 러시아 빠지고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 이건 정말 시리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리아 내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로 우크라이나 정권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뒷배 역할을 해줬던 러시아와 이란이 발을 빼니까 시리아 정부군은 바로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 뒷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뒷배에만 의존하는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거나 알-아사드는 그 와중에 다마스커스가 함락되던 날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떴는데 이걸 뭐 오늘 조간신문에도 뭐 격추가 됐다 뭐 행방불명이다 했는데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망명 신청했고 러시아가 받아들였다 라는 얘기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